네, 오늘도 부동산 고민 해결반의 고민 해결은 계속됩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렇게 부동산 고민으로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분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심적 메마른 가뭄이 들어가는 시장에 촉촉히 또 해갈 수 있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부동산 고민, 즐거워도 궁금한 게 있겠고 어려우면 또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시켜드리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상담에 앞서서 먼저 성공에 투자하는 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꼭꼭 박사를 통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오늘도 짤막하게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동산을 좀 성공하려면 많은 전문가 또 도움을 받는 멘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수많은 멘토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늘 뱉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부동산 추세에 의하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공을 하려면 부동산 통계를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데이터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 부동산 통계, 추이 이런 부분들은 발생된 현상을 놓고 분석하는 후행 지표들입니다. 어떤 추세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추세선이라는 게 어느 가다가 높다가도 계속 올라가는 게 어느 순 규제라든가 정책 이런 변화에서 뚝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와 같은 지금 4월, 작년 8월 2일부터 올 4월 1일 것 같은 이런 시기가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통계니 정책이니 학문이 안 맞아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해야 될 거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양도세, 뭐 세금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끊어들음으로써 거래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럴 경우 통계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먼 날 지나가면 또 통계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는데 저는요, 이 부동산 통계 따라다니는 것들이 더 위험하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산업공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때 했던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통계를 믿지 말아야 될 때 더 성공할 때가 있다. 다만 타이밍상에서 통계를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라면 절대적으로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고 세상을 좀 예측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가서 무슨 행위를 했는데 그게 여러 행위가 모임으로써 나라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통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통계를 따라가지 않고 통계를 창조하는 스스로가 데이터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아파트 우리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2000년 IMF 끝나고 뚝 떨어졌죠. 뭐 이거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어서가 통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외적 부분하고 국가의 내적 경제가 무너짐으로써 가격이 뚝 떨어진 거지 부동산을 그때 사기 싫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 부분이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는 안정화가 되니까 너나 나나 하나씩 사게 되다 보니 가격이 훌쩍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 지표만 따라갔다라면 이만큼 올랐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올랐다라면 어떤 요인과 또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때 2008년에서 2011년 젊은 30대 분들한테 아파트 하나 사서 두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웠어요. 아유 가격 떨어지고 인구 절벽에 대세 부동산 아파트 너무 올라서 대세 하락하는데 왜 투자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유택한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안 하다가 다시 또 13년 되면서 안정화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2017년 18년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 인터넷 기사 보고 통계가 어떠니 데이터가 어떠니 하면서 우르르르르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철퇴가 되니까
거래량이 또 떨어지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을 상상시키는 거예요. 가격 상승을 좀 비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거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뭘 믿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격 상승 요인들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 요인, 개발의 요인,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적 특성과 지역 환경 그리고 법과 또는 지자체의 규제, 개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 판단해서 떨어질 때라도 혹시 오르는 지역 만들어서 찾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데이터가 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요즘 보면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왜 다른데 다 24개구가 다 떨어지는데 거기는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그건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놈의 데이터 때문에 오르는 거 내리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도 보면은 2000년부터 당연하죠. 막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 늘어가기도 하고 거래량이 늘다 보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따라서 거래량이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거래량도 줄겠죠.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거래량이 떨어지겠죠. 살 돈이 없고 구매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도 또 역시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구간에서는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또 다시 거래량이 뚝 떨어져서 조정 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것들 아파트 거래량, 아파트 분양, 입주,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도 다 후행적인 지표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다. 그렇지만 어디에 분양 물건이 얼마나 많으니 여기에는 얼마나 공급될 거고 몇 년 뒤에 공급될 것 같으니까 입주 물량이 쏟아져지니 이쪽은 아파트들이 너무 공급이 돼서 전세가 역전세 나겠구나. 이런 예측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방점을 찍어주면 내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 부동산 시세 추이 후행지표죠. 오르나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내렸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내렸고 올랐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올랐다. 그 요인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지.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다. 내렸으니까 더 내리겠다. 이건 맞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해서 하는 그 전문가들 많은데 엉터리들도 되게 많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구의 이동 추이.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하남이라든가 광명 아니면 광교 이런 데다가 새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서울과 경계 사이에. 그랬더니 인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서울 인구 빠져나가서 경기도 인구 늘어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계에 있다가 같이 지어놓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싸서 간 거지. 돈 분양 받으니까 간 거지. 무슨 서울 인구가 빠져가지고 막 가는 것처럼 학대 기사 나오는 것들 이것도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금리도 역시 시장을 조정하는 능력이죠.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높여서 돈을 좀 다시 또 재정 긴축을 하게 되고 시장이 안 되면 안 하게 되겠죠. 역시 금리의 인하와 인상 추이도 역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하기보다도 시장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추이 역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만약에 어떤 지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5억 투자하면 영주권 준대요. 그러면 그 영주권, 부동산 투자가 좋아서 아니라 영주권이 좋아서 오는 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오르내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원인과 이유가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원인에서 올랐고 어떤 원인에서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러한 조합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해서 오를 지역과 내릴 지역, 오를 품목과 내릴 품목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데이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돈 번 것들이 나중에 한 일주일 또는 2달, 3달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의 통계가 되고 그리고 그 통계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통계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좀 더 적합하게 시장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아 투자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또국 박사 시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